혹시 국내 의사 5명 중 1명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때문에 약을 복용하며 아침마다 자신의 수치를 걱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당뇨병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놀라운 점은 일상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품만으로도 이 두 가지 무서운 질환을 함께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매일 약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아침 식사만으로도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최대 3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위험군에 속해 있는데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잘못된 음식을 선택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여러 의학 저널에서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직접 실천해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세운 5가지 아침 식사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것들로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식품은 고지혈증과 당뇨를 동시에 잡는 결정판이며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권하는 비밀 식품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째, 귀리입니다. 귀리 100g에는 식이섬유가 12g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줍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가 소장해서 당 흡수를 늦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혈관 밖으로 배출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낮춥니다. 일반 쌀밥과 비교하면 혈당 지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해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혈관 내 콜레스테롤과 결합하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 마치 작은 빗자루처럼 몸속 노폐물을 쓸어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기리를 죽으로 끓여 노인들의 기력 회복에 써왔는데 고려도경에는 왕실에서 기리를 약재로 취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장수촌으로 알려진 강원도 산간 마을에서는 지금도 아침마다 기리죽을 먹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은 6주 동안 기리를 하루 한 컵 섭취한 사람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25% 줄고 공복 혈당이 5%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교토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기리에 포함된 아베난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 위험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내과 전문의는 50대 초반에 공복 혈당이 130이었지만 기리죽으로 아침을 바꾼 뒤 석 달 만에 100 이하로 내려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순환기내과 이정훈 교수는 본인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뒤 매일 아침 기리를 먹은 결과 약 없이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리를 생활에 적용하려면 아침에 물 3컵에 기리 1컵을 넣고 되직하게 끓여 드시거나 생기리를 전날 밤 우유에 담가두었다가 부드럽게 불린 뒤 블루베리나 바나나 같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또는 기리를 갈아 두부와 섞어 스팀으로 익히면 씹기 어려운 분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리는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 다양한 음식과 궁합이 좋은데 계피가루를 약간 뿌리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기리를 드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드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둘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100g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1600mg 들어있습니다. 이는 일반 육류에 비해 최대 5배나 많은 양입니다. 오메가3은 간에서 중성지방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 염증을 완화해 당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혈소판 응집을 막아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에 포함된 DHA와 EPA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시대 기록에는 바닷마을 어민들이 큰 잔칫날마다 기름 오른 고등어를 구워 장수 기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동의보감에도 꽁치를 말려 가루 내어 보약으로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에선 국립심혈관센터 연구진이 등푸른 생선을 주 3일간 섭취한 군의 중성지방이 8%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아침 식사로 생선구이를 먹은 사람은 하루 종일 공복감을 덜 느껴 과식이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혈당 변동폭이 일반식을 먹은 군보다
20% 이상 적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사람들의 당뇨 발병률이 30%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료 전문의 서정훈 박사 역시 고지혈증 진단 뒤 아침을 고등어구이 한 토막으로 바꿔 6달 만에 중성지방을 30 이상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내분비내과 김병준 교수는 당뇨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에 등푸른 생선을 먹은 그룹이 일반 단백질 식품을 먹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9% 더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에서 활용하려면 전날 밤 레몬즙을 뿌려 비린내를 잡고 팬에 약불로 구워 아침 반찬으로 드시거나 통조림을 건져 밥 대신 샐러드에 얹어 드셔도 좋습니다. 또는 생선을 잘게 찢어 야채죽에 넣으면 아이들도 맛있게 먹습니다. 특히 양파나 마늘과 함께 조리하면 오메가3 성분이 더 잘 보존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생선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생강즙을 약간 넣거나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등푸른 생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식탁에 올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아마씨입니다. 아마씨 15g 한 스푼에는 식이섬유가 3g, 오메가3 지방산이 1200mg 들어있어 혈당 급등을 막고 혈관 탄력을 지켜줍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가진 영양소의 양은 정말 놀랍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은 같은 양의 길이보다 3배나 많고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마씨의 점성 있는 섬유질은 위에서 젤처럼 변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줍니다. 또한 아마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하여 자가면역 질환이나 만성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고려시대 농서에서는 장마철 곡식이 귀할 때 아마씨로 죽을 쑤어 농부들의 기력을 회복시켰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왕족들이 아마씨를 귀한 약재로 취급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라는 식물 중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 국립의료원 영양관은 아마씨 분말을 하루 2스푼 섭취한 군의 공복 혈당이 8주 만에 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은 아마씨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2형 당뇨 환자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20%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아마씨 섭취가 고지혈증 환자의 LDL 콜레스테롤을 10% 감소시켰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천의대 길병원 내분비내과 김소연 교수는 본인이 임신성 당뇨를 겪은 후 매일 아침 아마씨를 섭취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씨를 쉽게 먹으려면 깨소금처럼 갈아두고 아침밥이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갈지 않은 통씨앗은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미지근한 물에 불려 젤 상태로 만들어 토스트에 발라도 좋습니다. 아침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저녁에 아마씨 2스푼을 물에 불려두었다가 아침에 과일과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아둔 아마씨는 냉장 보관하고 되도록 한 달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씨를 어느 방법으로 드셔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이미 드시고 계신다면 어떤 효과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서 실천 과제 첫 번째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기리죽 한 공기를 드신 뒤 혈당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식전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 그 차이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병아리 콩입니다. 병아리 콩 100g은 단백질이 20g, 식이섬유가 15g 들어있어 포만감을 주고 혈당 흡수를 천천히 합니다. 이는 흰 쌀밥보다 식이섬유가 5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병아리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탄수화물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혈당을 천천히 높이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병아리 콩의 낮은 혈당 지수는 54로 백미의 87에 비해 현저히 낮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철분, 마그네슘, 칼륨, 아연 등 미네랄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스님들이 단식을 마친 뒤 속을 보호하려고
병아리콩을 푹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의학서 향약집 성방에도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식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 지역인 지중해 연안과 인도 북부 지역에서는 아침 식사로 병아리콩 요리를 자주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현대 서울예대 연구팀은 병아리콩을 매일 50g 섭취한 군이 10주 뒤 공복 인슐린 수치가 15%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혈중 중성지방도 12%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당뇨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병아리콩 섭취가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35%까지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병아리콩을 밥과 함께 먹으면 밥만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하는데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실제 사례로 내과 레지던트 박민규 선생은 새벽 근무 후 설탕에 의존하던 습관을 병아리콩 오트밀볼로 바꾸어 체중을 4kg 감량하며 혈중 중성지방도 정상화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주임 교수인 강무일 박사는 본인의 가족력에 당뇨가 있어 매일 아침 병아리콩 수프를 먹고 20년 넘게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병아리콩을 활용하려면 하룻밤 물에 불린 후 압력솥에 부드럽게 삶아꿀 한 작은 술과 섞어 아침 대용으로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에 넣어 수프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미리 삶아서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아침에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이상적입니다. 또는 믹서에 갈아 반죽해 호떡처럼 구우면 아이들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병아리콩 통조림을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물에 한번 헹궈 소금기를 제거한 후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후추를 약간 뿌려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대용식으로 병아리콩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가장 맛있을지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기서 실천 과제 두 번째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등푸른 생선을 최소 2번 아침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가능하다면 식후 2시간 뒤 혈당을 측정해보고 다른 단백질 반찬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케일입니다. 케일 50g에는 비타민 K가 250 마이크로그램 이상 들어있어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 손상을 줄여줍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양으로 혈관 건강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케일에는 또한 비타민 A, C, B6가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케일의 독특한 성분인 설포라판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간에서 당 생성을 억제해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항염증 작용도 강해 만성적인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궁중에서 환절기마다 케일과 비슷한 녹채를 다려 임금의 기력을 돌봤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푸른 잎채소가 오장을 보하고 피를 맑게 한다는 기록이 있어 예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중세시대부터 케일을 약용식물로 활용해왔으며 특히 겨울철 비타민 공급원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현대 분당 서울대병원은 케일 스무디를 하루 한 잔씩 8주 섭취한 군에서 공복 혈당이 6%, 나쁜 콜레스테롤이 11%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HOMAR 수치가 13%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한 컵의 케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8mmHg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독일 미넨대학 연구팀은 케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17% 낮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연 선생은 임신성 당뇨 경험 뒤 케일과 사과를 함께 갈아 아침마다 마시며 출산 후에도 정상 혈당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 내과 과장인 박성민 박사는 본인의 고지혈증을 약 없이 관리하기 위해 매일 아침 케일 주스를 마시고 1년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35포인트 낮췄다고 합니다. 케일을 일상에서 즐기려면 잎을 데쳐 나물로 무치거나 찹쌀가루를 묻혀 부침으로 부쳐 드셔도 좋습니다. 케일은 생으로 먹으면 쓴맛이 강할 수 있으니 살짝 데치거나 레몬즙을 뿌려 마리네이드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바삭하게 오븐에 구워 칩 형태로 만들어 간식으로 먹어도 훌륭합니다.
케일의 씁쓸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믹서에 갈아 스무디로 만들면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 작은 조각으로 나눠 보관해두면 아침마다 간편하게 스무디를 만들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케일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케일 요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기서 실천 과제 세 번째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아침 식단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매일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을 번갈아 가며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핵심 식품은 기리, 등푸른 생선, 아마씨, 병아리콩, 케일입니다. 특히 기리는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덕분에 고지혈증과 당뇨를 함께 낮추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니 꼭 기억하세요. 이 5가지를 아침 식단에 번갈아 넣어주시면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건강식품과 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실천하는 혈압 조절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